자, 여러분들이 옷장 속에 있는 이것들 지금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리면서 옷장을 정리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그 풍족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옛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하하수대 화양불제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의 그 고상함,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의 고상한 우아함이 어찌 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겠는가? 즉,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화향, 이 꽃의 향이라고 하는 것도요. 불제다. 이 꽃이 많아야지 향기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 옷장에 옷 정말로 많을 것이고 많이 사셨겠지만은 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진다든지 향기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 여러분들의 그 옷장이 더 품격이 있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더 깔끔해지고 더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제 이야기들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옷장을 정리한다라는 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새겨 두시는 게 좋은데요. 옷장 안에 보면은 사시사철 각기 그 계절에 맞는 옷들도 있고 각종 잔신구도 있고 또 드레스룸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방까지도 다 잘 보관을 해 두시겠지만은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옷이랑 각종 장신구들은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들여오는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몸에 지녔기 때문에 내 기운도 묻어 있지만은 외부의 기운까지도 잘 묻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공간에는 그 고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도 기운이 있는데 하물며 옷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옷이 24시간 1년 내내 내가 사는 내내 옷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는 그만큼 그 기운이 충만하고 강력하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옷장에 옷은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작은 1인 가구라든지 혹은 방이 좁거나 옷걸이를 밖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옷장을 구비해서 옷을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또 젊으신 분들 밖에 옷걸이 이렇게 행거 내놔가지고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잘 때나 혹은 외출할 때 옷걸이 위에다 이렇게 천을 잘 걸쳐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보자기라든지 천을 잘 덮으시면은 조금이나마 방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종이 상자. 종이 상자가 뭘까요? 뭐냐면은 말이죠. 플라스틱이라는 것 말이죠. 우리가 뭐 옷을 수납하기 위해서 상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납을 위해서도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굳이 안에 수납함을 두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종이 상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박스떼기 떼와가지고 서랍 안에 넣자 이건 아니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진 종이 상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지금 집안에 또 플라스틱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저도 집안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라스틱에다가 신문지나 깨끗한 종이를 깔아 놓는 것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방비가 되니까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옷은 내 살갗에 바로 닿는 겁니다. 내 몸에 닿는다라는 거, 내 기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으로도 플라스틱이 내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말이죠. 세탁소 비닐 커버. 요거 의외로 그냥 비닐 커버 채로 받아가지고 바로 옷장으로 넣거나 옷걸이에 걸어 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뭐 청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탁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탁소에 제 옷만 걸려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 옷하고 쫙 걸려 있다가 이제 한 집씩 한 집씩 나눠가지고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운까지도 같이 묻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넘어온 그 비닐은 벗겨내시고 우리 집에 있는 옷걸이랑 우리 집에 옷장으로 다시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제습인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습을 한다라는 의미는 제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이라는 거, 수분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을 시작되게 하는 그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모든 나쁜 기운이 들러붙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습제도 좋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제습기, 저도 옷방에 제습기를 가져다 놨는데, 제습기 한번 해보면은 물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쌓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옷 안에 그 외부에서 묻어온 각종 수분들이 묻어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물 먹는 하마 사가지고 이런 제습제 사서 자주자주 교체해 주셔도 되고요. 공간이 되신 분은 제습기 해가지고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제습기 광고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제품이 나와 있어요. 광고죠. 저도 제습기 광고 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습기 사장님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 7번째, 옷장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풍수의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운이 잘 순환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대도 벽에 딱 붙여 놓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침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 붙박이장으로 합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있던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뭐 새 집으로 가게 된다면은 붙박이장으로 할 확률이 높겠지만은, 그래도 원칙적인 거는 붙박이장보다는 그냥 장롱이 그 위에도 뚫려 있고요. 밑에도 공간이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붙박이장보다는 일반 옷장이 좋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집 붙박이장인데 어떡하죠? 붙박이 뜯어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원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미한 부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상식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옷장의 색상. 요 색상, 자 그러면은 뭐 붙박이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가구를 새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냥 깨끗하고 맑은 색이 제일 좋습니다. 뭐 방향마다 혹은 내 성향 따라서 그 나에게 맞는 색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따지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특히 안방에 옷장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안방에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안방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깨끗한 색깔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풍수적인 관점에서 옷장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건데요. 태평경이라고 하는 이 도가의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인유, 의식, 연후, 도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음식과 의복이 제대로 갖춰진 이후에야 진정으로 도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될 아주 그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들인 거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끼를 건너뛰고 두 끼, 세 끼를 건너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없앨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의식이라고 하는 것, 옷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옷을 담고 있는 옷장을 잘 관리해 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과도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옷장은 곧 여러분들의 성격,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정리라든지 나타나는 옷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옷장을 가꾸는 일, 더더욱이나 나를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옷장 속에 뭐가 제일 많죠? 당연히 옷이겠죠. 그리고 이 옷 중에서 우선은 버릴 것들부터 한번 쫙 추려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낡거나 해진 옷부터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된 옷들, 다음으로는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단지 싸다는 이유로 내가 잘 입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놨던 옷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을 옷들,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 한번 싹 추려보면은 분명 공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뭔가 정체불명의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옷이라든지 특히 구제샵에서 샀던 옷이나 가방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옛 서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지오오무구라 라고 했습니다. 나쁜 게 나쁜 것인 줄을 잘 알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면은 여러 허물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옷들도 사실 내가 잘 입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받아오는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되게 아깝거든요. 여러 가지 옷들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런 나쁜 옷들은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그 공간의 그런 기운들을 뒤엉키게 하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건들 더 있죠. 보통 잡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오래된 제습제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라든지, 남자분들은 타일 수도 있을 거고 각종 의류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데, 불교의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를 보게 되면은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딱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좋지 않은 마음, 욕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영상에서 버려라 버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맨날 버려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맞습니다. 계속 버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정말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공간들,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기업체 사업 공장 등 많은 곳들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가? 바로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 말입니다.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경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큼 많다라는 거죠.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을 컨설팅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집은 깔끔하구나 라고 느낀 집은 불과 몇 집이 안 됩니다.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집안에 많은 물건들을 쟁여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버리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는 일밖에 없을 거고, 그 체험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지저분한 집 속에서 살게 되고 여러 집안에 그런 기운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습관 들이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로서 장담을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속는 셈 치고 과감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두면 좋을 옷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옷들 무조건 오래됐다고 다 버릴 필요는 없겠죠. 오래 둬도 좋은 옷, 그리고 나에게 기분 좋은 여러 이벤트, 그런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옷들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옷 걸어 두시는 것도 좋고, 이게 또 너무 많으면은 좀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옷박스 속에 넣어뒀다가 한 번씩 꺼내서 들여다보고 걸쳐보고 하는 거죠. 이 좋은 옷과 관련된 고사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경에 보게 되면은 양재불력, 극용불세라라고 했습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옷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서 그 낡아지는 것을 능히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질로 된 옷은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옷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싸게 구입한 옷들은 재질이 나쁜 경우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좀 재질이 좋은 옷들로 하나씩 채워가게 되면은 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티 한 장보다 15,000원짜리 티를 사는 게 5,000원이 더 드는 거지만은, 만약 이거를 2년을 입게 되면은 10,000원짜리 티를 2년 입는 것보다 결국 5,000원을 아끼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공간, 소비하는 시간 등등 많은 것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두면 좋을 옷들, 그리고 이왕이면은 재질이 좋은 옷들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을 감쌀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옷장과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전 집주인이 쓰던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할머님 혼자서 사셨고, 그분이 설치하셨던 그 붙박이장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건이 되면 뜯어내고 새로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근데 사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나 새로 뜯어내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만약 여러분들 새로 가려고 하는 그 집에 붙박이장이 있고 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냄새를 빼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요. 겉을 바꿀 수 없다면 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것마저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옷장 특유의 냄새가 있을 겁니다. 이전 사람의 그 특유의 냄새가 옷장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붙박이장도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옷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계절별로 배치를 할지, 아니면은 상하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도 그 붙박이장을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부터 지켜나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속옷이 해지고 구멍이 나고 고무줄이 늘어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냥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한 번만 더 입고 빨지 하면서 다시 외출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까먹고 또 빨래를 해버리고 한 번만 더 입고 빨지 하다 보면서 몇 개월 지나버린 경험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다 공감을 하시죠? 자,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딱 세워두시고 눈에 보이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속옷장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속옷이 걸레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속옷 혹은 낡은 남편의 런닝 등을 잘라가지고 걸레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라고 댓글로 반문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운을 챙기시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번영을 위함인 거죠. 그 삶의 번영을 위해서는 그런 절약 정신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운을 챙기는 방법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항상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색상의 속옷을 입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띠에 대해서는 나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누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근본되는 그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양의 구분으로 봤을 때 안과 박도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계절 자체가 음기를 띠기 때문에 외투도 검은색으로 입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속옷은 더욱 밝은 계열의 색상으로 입는 게 좋습니다. 붉은색이라든지 노란색 계열 등 환하고 선명한 색상 위주의 속옷을 선택하셔가지고 음양에 대한 그 원칙을 지키시고 우리 몸의 기운을 잘 순환시키면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더욱더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띠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속옷 자체는 예로부터 너무 어둡게 입는 것 자체를 운적으로 상당히 나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나치게 항상 어두운 색상의 속옷만을 고집하는 것 역시나 색깔의 음양학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명심하고 잘 구분하셔야 되는 개념이요. 바로
밝은 것과 요란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 등 선명한 색상이나 밝은 색상을 입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막 엄청 이렇게 요란하게 되어 있고, 만약 외부에서 봤다면은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무늬가 들어간 것들은 밝음과 선명함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옷을 선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옷을 버릴 때입니다. 내가 막 금방 입은 속옷을 막 바로 여러 쓰레기들이 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을 때 혹시 여러분들 찝찝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기분들 거의 다 느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찝찝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몸에 기운이 묻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버리기는 버려야겠고, 그럼 휴지통에 넣지 말라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몸의 기운이 조금 빠질 수 있도록 세탁을 해주시고 며칠 정도 어디 다른 곳에 두셨다가 그 이후에 검정 비닐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나면은 꼭 또 시간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시간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분화해서 더 좋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몸에 대한 기운을 빼낸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하시고 버리는 시간까지는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속옷들이 있으실 텐데 그 속옷들을 색상별로 구분을 하고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버려야 될 주기, 교체 주기에 맞춰서 구분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 2달 정도 된 거, 산지 한 6개월 이상 된 거, 산지 1년 이상 된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점차 버려야 될 속옷들을 조금씩 빼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버리기도 쉽고 구분하기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버릴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의 기운을 빼내고 검정 비닐에 싸서 버리시되, 또 내 몸의 소중한 부위, 나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보호해준 것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신에 대한 의미를 떠나서 모든 동양 철학에서는 항상 그 사물과 사람이 하나됨을 중시해 왔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 나름의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니까요.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속옷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 남기시고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속옷도 사실 버리는 주기가 딱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속옷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주기로 교체를 하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 속옷의 모양이 뒤틀려가지고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신체의 불균형은 호르몬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건강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니까요. 그 속옷의 모양이라든지 주기를 잘 생각하셔서 관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속옷 정말 잘 관리하고 자주 삶고 한데 뭐 굳이 버려야 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뉴욕대학교의 미생물 전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속옷을 빨고 삶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박테리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기를 잘 체크하고 자주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교체 주기를 잘 챙기셔야겠죠. 자, 그럼에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오래 입은 속옷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삶고 빨고 한다고 해도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소변과 점액 등의 성분이 씻기지 않고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속옷을 입게 되면은 단순한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비뇨기 계통의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